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소상공인 교육으로 매출 향상의 점포 경영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포 경영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뭘 갖고 점포 경영이라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오늘 1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육창환입니다. 네, 그럼 목차를 보겠습니다. 점포 경영에 대한 목차는 일단은 점포 경영 왜 필요한지부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 점포 경영에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점포 경영에 실천해야 되는 것과 점포 경영 선진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플래시보 효과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을 가짜 약을 써주고 환자한테다가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그런데 환자가 와서 대단히 도움이 됐습니다 하는 이런 거, 이걸 플래시보 효과라 하는데, 여러분들 교육이나 점포 경영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도 다른 걸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그 낫는 효과, 사실 비타민을 써줘도 감기가 낫는 이런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포 경영에는 3C가 있는데, 처음에 1C 체인지입니다. 변화, 소비자 특성 및 시장 환경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왜 이렇게 차별화할 수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서비스 기대 수준은 어떤가. 참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보다가 서비스 수준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보다 편리한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는지. 고객들은 소문난 점포만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차별화, 우리가 조금 약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장사가 될 듯 하면 대기업이 침투해 버립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더라도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차별성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고객이 외면하고. 마케팅, 여러분들 제가 이제 컨설팅도 하고 점포들을 많이 방문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고객 관리 참 어렵다고 합니다. 직원 관리 너무 어렵죠. 예. 그 다음에 경쟁도 너무 심화되고, 그냥 경쟁업체가 바로 2집, 3집 끝나면 바로 출연합니다. 이런 것들 자재비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힘들죠. 점포 경영의 필요성, 그러면 사업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상황은 전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잘 되어도 내 탓, 못 되어도 내 탓. 잘 못 되면 정부나 사회, 남을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원망의 대상은 바로 나다. 나만 변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나한테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포 경영의 필요성 두 번째 C, 커스터머, 고객입니다. 고객 중심 경영. 나는 고객 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고객 중심 하는데, 고객들은 점포에 딱 들어오면 기대 수준이 이만큼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실제 경험은 그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고, 이게 불일치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이나 실제 경험이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고객들은 불일치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은 대단히 실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을까? 아예 기대 수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실제로가 더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훨씬 높이 있으면 되는데 더 낮게 해주니까 장사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집들 가보면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포 경영의 필요성의 3C, 컴페티션. 자,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지금 경쟁력과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차별화. 뭐가 차별화되는가? 지금 한번 보세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BSI 추이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 이상이면 잘 되는데 100 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BSI인가? 일단은 뭔가 기업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이게 BSI.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면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 이거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는 상점들 가보면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더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줄은데 대책은 하고 있느냐? 대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포 경영을 배우면서 내 점포는 꼭 흑자로 만들겠다, 내 점포는 매출의 향상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포 경영의 기초입니다. 점포 진단, 내 점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매출액과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게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의학적 진단은 진단 주체가 의사입니다. 그러면은 진단 대상은 누구냐? 환자입니다. 환자. 분석 대상은 질병이죠. 질병. 그래서 진단 목적은 진단을 하면은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점포 경영의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자, 진단을 합니다. 진단 주체가 상인입니다. 상인. 진단 대상은 내 점포입니다. 내 점포. 분석 대상은 현상 및 문제점. 내 점포의 애로점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개선하고 매출과 이익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단의 효과는 내 점포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점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개선해야죠.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뭔지 실천해야 됩니다. 점포 진단 과정에서 종업원 교육과 납품업체와 의사소통의 계기도 마련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 중심의 점포 경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매출도 향상되고 이익도 증가되고 너무 좋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길로 유도해 갑니다. 여러분들, 이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점포 깨진 유리창의 법칙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이 돌을 던져서 우리 집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납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던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안 된다. 사소한 문제, 깨진 유리창의 문제입니다. 근데 무관심으로 그대로 된다. 이거 빨리 신속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들, 다른 것은 제대로 관리될까? 긍정적 인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구축하는 등 돌립니다. 고객들이 안 되면은.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를 우리가 점포 경영의 기초에서 목표를 한번 정하고 가야 됩니다. 자, 상위는 돈으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목표관리 추진 예시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들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매출이 이익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은 잘 모르고 잘 아는 사람이 세무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해갖고 서류만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가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과 방문 고객 수와 구매 고객 수와 1인당 구매 가격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현재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자, 매출액만, 시간이 없으니까 매출액만 봐서 지금 한 달에 판매할 게 500만 원인데 목표를 제가 이어서 20%를 올려줬습니다. 600만 원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20% 향상시켜서. 그러면은 차이가 100만 원입니다. 20%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천 과정은 한번 해보시고 달성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매출액은 뭐가 있고 고객 수는 뭐가 있으면 그 방법을 오늘 가라가니.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할 건 다 했습니다. 단 마케팅만 했습니다. 예, 그게 답입니다. 마케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정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인들은 숫자로만 얘기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점포 계획과 결과는 숫자로 꼭 표시해야 됩니다. 숫자를 안 하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간다. 안 됩니다. 이제는 숫자에 의한 매출액과 점포 효율을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가 없는 계획은 경영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영 목표는 분명히 수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점표와 수시로 품질 대비 가격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옆집에 어떻게 팔고 있는데 옆에 상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리고 경쟁 점포가 만만하게 보면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가 잘 된다 못 된다 할 때 잘 될 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계획하고 분석해서 부가치 경영을 높이는 우리 점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포 경영 기초, 개수행 가격 관리, 가격입니다. 가격.
이익의 종류와 부가가치 경영을 항목으로 한번 보십시오. 총이익,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 이렇게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입액, 이렇게. 여러분들 6,000원의 제품을 구입해서 9,000원에 판매하고 기타 경비로 200원, 이자로 10원, 세금으로 20원을 납부했다면 다음은 각각 얼마입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이익액은 얼마입니까? 예, 총이익 9,000원 마이너스 6,000원, 6,000원에 팔았죠. 그래서 3,000원이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액은 얼마입니까? 영업이익액. 영업이익액은 3,000원 남은 거에서 200원 빼면은 8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전이익액은 얼마입니까? 예, 세금 10원, 10원, 이자 10원, 그걸 빼면 2,790원. 결국 순이익액은 2,790원 마이너스 세금 20원. 이거를 빼면은 2,77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한 예를 들으면 했는데 여러분들 판매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일주일, 1년 어느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 수치로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예, 점포 경영의 기초입니다. 그게. 경쟁 점포 분석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고객 서비스, 놀장, 뭐 배달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점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시면 다행이고 안 하시면은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격 동향도 이게 6,000원입니다. 가격 표시되어 있죠. 가격 동향. 매장 시설도 여러분들 요즘은 잘 관리도 환경도 잘 해놓습니다. 이렇게 환경 변화도 고객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진열에 따른 수익 정대 효과. 꾸준한 진열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진열 상태가. 그렇지만 불경역적으로 하면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런 갭이 있습니다. 결국 진열은 한금알을 낳는 이런 거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시대에 맞게 진열 업그레이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전통시장이나 일본 상점가를 안 찾는가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들 뭐 춥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서비스가 안 좋습니다. 그보다도 진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 그냥 계시지 말고 백화점이나 마트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 날 때마다 대형 점포들 가보고 장사 잘 되는 집을 꼭 방문해서 결국 이렇게 점포 진열에 따라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점포 경영 실천입니다. 구매 유발 상품 진열에 고객의 80%는 매장에서 구매 상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진열을 결정한 5가지 원에 처음에 품목은 무엇을 진열할 건가? 진열량은 어느 정도 할까요? 점포에 들어가면은 막 창고 같습니다. 많이 물건을 싸놔. 그러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잘 될 거라. 아닙니다. 그건 창고지. 심플하게 간단하게 고객 통로도 좀 만들어 놓고 고객들이 봤을 때 잘 고를 수 있게 진열이 잘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물건은 점포에 30%만 싸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고객 니즈를 반영한 제품 면 구성 어떻게 여러분들 오른쪽 제비가 우리나라는 85%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오른쪽 제비는 오른쪽으로 돈답니다. 왼쪽 제비 왼쪽 돌고. 그러니까 잘 팔리는 물건은 오른쪽에다가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진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진열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드마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텐션, 주목, 주의, 인터레, 흥미, 유발, 디자이어, 욕구, 그 메모리, 기억할 만하게. 그렇게 이제 기억할 만하게 하라니까 이쁜 조화를 점포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억할 만하게 하면 잘 팔리는 물건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 행동. 결국 점포 경영은 플랜2C입니다. 계획을 잘 짜고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 행동을 하는 거, 구매 행동으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포 경영 실천입니다. 지금 진열은 점포의 얼굴입니다. 점포의 피부는 상품입니다. 화장품에다 유행이 있듯이 이렇게 상품에 맞는 화장.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점포에 이렇게 쌓인 것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런 아가씨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사례 연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포 내부 벽면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공간은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들기 때문에 내 돈 들어가 하기 싫다. 정부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그런 거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로 계단식으로 매대가 설치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통로를 충분히 내주시라. 통로는 결국 쇼핑 공간입니다. 즐겁게 쇼핑하려면 통로가 넓어야 됩니다. 내부는 내 공간이 아닙니다. 상인게 아닙니다. 고객의 쇼핑 공간입니다. 일본에 가봤더니 상인들이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상인들이.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 안에, 점포의 저 안에 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앞에서 인사하시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진열 면적을 넓히고 상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매출이 300% 향상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 되면. 세 번째, 첫인상이 좋은 점포 벤치마킹 요소. 간판 소재라든지 형태의 다양성, 주목성이 높으며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주변 환경과 적절하게 어울리는 간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대지를 안다. 대지를 안다. 참 특이하죠. 동감상련, 재료도, 푸른별, 귀큰 여우. 자, 이렇게 사례 연구들을 첫인상이 좋은 벤치마킹 2.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점포하고 차이가 납니까? 주목성에 보는 이에게 즐거움도 제공하고 소품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 가면 너무 말이 또 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심플하게 그 다음에 음식, 모형, 진열 등을 통한 정보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객중심 점포 경영 실천에 위생청결,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위생복과 두건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팔면서 청결한 조리실 청결해야 됩니다. 계속 묵은 때 먼지 수시 청소하고 먼지털에 걸레질, 물걸레질 시간 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청결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고객의 입장으로 간판이나 진열도구, 점포 바닥 등 점포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은요, 10년 됐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습니다. 대기만성. 아주 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10년 아니라 그 전에 물려받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 들어오기가 진짜 민망합니다. 가서 보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시겠다. 자, 위생청결, 크기, 색상, 종류별 맞추기. 참 디스플레이 중요하죠. 위생도 더 중요하다. 상품을 박스나 바구니에 담아서 진열할 때는 크기, 색상, 모양, 종류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단정해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격 및 원산지 표시에 무지 중요하죠. 저 안 하면 벌금하잖아 이제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불신의 원인이랍니다. 이게. 자, 포장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 포장지가 검은 포장지가 다 이게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검은 봉지는 좀 없어지는 게 좋겠다. 어차피 이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P.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죠. 포인트 오브 퍼체스 어드버티징 ING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시점 광고입니다. 구매 시점, 살 때의 그런 광고. 이 POP 한 장에 홍보 직원 반 몫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에 행해지는 모든 광고로 소비자가 점포 내로 들어와서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직접 광고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 이쁘죠? 용지는 깨끗하게 단정한 것으로. 그 다음에 글씨는 성의있고 예쁘게 씁니다. 그 다음에 상품 특징, 원산지, 가격, 품명 등을 내용으로 써주고 그림은 상품 설명의 보충 용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OP 사례들 쭉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순위를 적는 거 이따가 베스트 5. 그 다음에 고객이 들어오는 점포 만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점포 종류에 매어서 무엇을 파는 점포인지를 무조건 점포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파는 데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깥에서 봐도. 그 다음에 가격 표시에 싼지 비싼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들이. 그 다음에 통로 진입의 면역성. 주통로가 들어가기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단이 이래 돼 있는데 계단을 그대로 계단으로 올라가게 만든다. 가능하면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그런 데는 들어올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촉진. 안 된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될 수 있게 판매 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결성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죠. 깨끗하게 점포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고객 중요성. 여러분들 직원도 고객입니다. 결국 직원이 저보다 더
판매를 많이 하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도 그것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종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거나 상품도 혁신하고 운영도 혁신을 하고 문화도 융합을 하고 시설도 ICT도 융합을 하고 커뮤니티 상인 조직 및 상생 협력을 상권 특성화는 차별을 통해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석봉 토스트 여러분들 알죠? 정읍에서 6남 2녀 중에 6번째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제 강의할 때 교육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서 쭉 한번 해보면 그러면 뭐냐? 비결이 뭐냐? 차별화 요인이 미소로 손님을 마음을 잡는답니다. 미소로 웃는 얼굴.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청결한 포장마차. 유동인구가 명당이란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비스는 최전방에 결정 물건을 팔지 말고 정을 팔아라. 참 이런 거 나만의 메뉴로 입맛을 잡아라. 그 다음에 시장을 바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새로운 아이디어. 위기를 기회로. 뭐 고등어 미세먼지 때문에 안 하다가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장이나 상권에 가보면은 예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혁신적인 변화 관리에 치킨에 지치니까 이젠 생선의 맥주다. 엊그저께 맘스터치라는 업체를 했는데 햄버거를 팔고 이런 데인데 거기 맥주를 팔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예 가능합니다. 하십시오. 예, 컨택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치킨에 지치면은 생선도 되잖아요. 그런 게 새로운 판매 방법과 감성 마케팅 우리 점포에 맞는 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밝히는 청년들 고객 가치 만족 전략, 장사는 차별하다, 변화하는 소비자, 감성 마케팅 전략, 점포 경영 성공 실패 요인 분석. 여러분들 성공할 때는 어떤 분이 성공하는가? 소비자 트렌드 예측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철저한 자금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 목표와 비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고객 분석을 통한 시장 진입이 되어야 된다. 성실성 및 근면성이 있어야 된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실패 요인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 선정 요건 불일치, 무리한 자금 계획, 정말 팔아야 되는데 마케팅비가 없어갖고 마케팅을 못해서 접는 일이 많지요. 지식 경험 등 경영 자원 부족, 그 다음에 사업 준비 소홀, 마케팅 전략 부재, 경영 환경 변화 대비 부족, 부정적 마인드, 고객 분석 및 고객 관리 부실. 예,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동안 들으시면서 점포 경영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느끼셨죠? 두 번째, 점포 경영의 기초에 대해서 지금 잘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경영 실천하는 분들, 그 다음에 성공 사례 어떻게 됐다 이런 걸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